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일단 이걸 보십시오. 그냥 시간관계상.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은 합격하는데 머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머리로만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하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 더 훌륭한 일을 할 게 많습니다. 예. 그 내가 공부도 안 가르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미 공무원에 합격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은 합격하니까 내가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책만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은. 근데 합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손으로 해야 돼요. 행동. 이거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네? 여기서 이제 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읽어보고 안 되면 직접 손으로 뭡니까? 요점, 이는 직접 요점 정리도 하고 필기도 하고 자료 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무 알고리즘 앞으로 하겠죠. 어려우면 손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반복해서 해보고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남고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직접 써보고 이렇게 그냥 책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네? 나중에 있어요. 그냥 이런 걸 눈으로 씩 보고 자꾸 넘어가면 헷갈려. 직접 써봐야 돼. 이게 정리하고 서서 아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개인 키냐 아니면 공개 키냐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야 안 잊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막간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컴퓨터 일반도 그렇고 정보보호론도 그렇고 손으로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까 이제 20페이지 이제 정보보호의 기본 목적은 목표는 세 가지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이다. 그걸 이제 잘 정리하시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용성. 근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고 또 이거하고 관계되는 게 또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의 이게 세 가지 목적이라 목적 또는 목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마다 세 개 책에 따라서는 여기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부인봉쇄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놓으면은 뭐 정보보호에서 세 가지 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하나 추가해서 부인봉쇄 목적이 네 가지로 이제 시험에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걸 할 때 예를 잘 들어야 돼. 예. 머릿속에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우리 은행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계좌를 개설하라 그러죠. 이거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잔액이 뭐 5만원이 있어. 근데 내가 탁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겠어요? 사용 못하는 게 뭐겠어요? 가용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보호한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기밀성이에요. 이 기밀성은 크게 두 가지가 기밀성은 남이 봐서 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보가 은행 통장에 내 5만원 들어있어. 그 남이 보면 쉽게 말해 쪽시럽잖아. 5만원 밖에 없냐고. 부끄럽죠? 또 안 그러면 50억이 있어. 그 남이 볼까 겁이 나.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밀성 크게 보관이 되어 있을 때도 남이 봐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전송 도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도청하겠죠? 해킹. 도청했을 때도 남이 그 내용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의 기밀성이에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이 무결성, 이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 뒤에도 내가 상세히 써놨습니다. 그 무결성은, 내가 유서를 썼어. 내 재산이 100억이나 돼. 그럼 내가 죽으면은, 큰 아들한테는 1억만 주고, 나머지 돈은 사회에 환원하라. 이렇게 내가 유서를 써놨어. 근데 큰아들이 탁 봐서 아버지가 탁 죽어서 100억이 내 건 줄 알았어. 근데 1억만 탁 내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걸 거꾸로 딱 바꾸면 어떻게 돼요? 무결성이 어떻게 돼요? 유지된 게 아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면 이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무결성이 뭔지는 알아. 함부로 변경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럴 때 무결성을 공부할 때 지금 내가 이야기한 그런 측면을 넘어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보는 또는 메시지, 데이터 같은 말이 되겠죠. 정보는 변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겠어요? 이게 무결성입니까? 예? 아니죠.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해서 정보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보는 다르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이게. 데이터베이스 특징에 뭐가 있어요? DB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DB 특징 중에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계속적인 변화, 영속성. 똑같아. 정보는 다르게 이걸 기준으로 말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정보는 항상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정보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결성이 아니에요. 무결성은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무결성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상태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 변하지 않고 그 개념의 무결성이 아니다. 되겠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 내가 5만원이 있어. 입금을 해서 1,000원을 입금해서 그러면 잔액이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5만 1,000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변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5만원이 5만 1,000원으로 바뀐 게 오히려 뭐가 되겠어요? 1,000원을 더 입금했으니까 무결성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는 항상 변할 수 있다. 그 변화된 인가된 사람, 그 핵심은 이거예요. 이 변화하는 주체가 바로 인가자가 되겠죠. 인가된 사람, 허용된 사람이겠죠. 허용된 사람에 의해서 허용된 방식, 뭐 영어로 하면 메커니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방식에 의해서 변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결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핵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의 세 가지 목초에서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다 아는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제 좀 더 정확히 알자 이거죠 우리는. 예. 뭐 여러 형태로 놓고 나머지 책 보면 될 것 같아요. 책 보십시오. 21쪽. 자, 가용성. 사용 불가능한 데이터는 의미가 없겠죠. 내가 5억을 넣어놨어 은행에. 5억 넣어놓으면 뭐에 사용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용 가능해야 된다. 그게 바로 가용성이고. 그 이제 읽어보면 뭐 1번 될 것이고 2번 이제 이런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 백업을 해놓고 뭐 데이터를 중복 뭐 이업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놓을 수 있습니다. 가용성 이업 요소로는 대표적인 게 서비스 거부 공격 DOS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 서비스 갑자기 잘 되던 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부가적으로 뭐 우험이라든가 뭐 방해 이것도 뒤에서는 가로채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로막기가 있잖아요. 이게 방해입니다. 이건 도청이고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상대가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로막기는 막았으니 어떻게 돼요? 상대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용성 그걸 방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가로막기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밀성. 예. 내가 통장에 돈을 이제 자꾸 내 돈 이야기하는데 머릿속이 잘 들어가고 100억이나 있어. 예. 남이 보면 기분이 안 좋아.
김일성 유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1번, 뭐 2번 읽어보면 되겠죠. 3번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 위협 요소로는 도난, 도청, 가로책입니다. 가로책이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니핑, 스누핑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죠. 예. 그렇게 놓으면 다 연관되는 거 알아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해공학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이야기하라면 여기 이제 뭐 쓰다 안 썼는데 트래픽 분석 하나 그 적어 놓으십시오. 6개요. 이게 이제 해킹해 갖고 내 걸 남이 함부로 보는 거잖아요. 트래픽을 분석한다는 게. 그게 뭐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김일성 위험 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 트래픽 분석.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추가로.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무결성 이야기했습니다. 정보는 항상 변할 수 있다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돈 입출금을 생각해라 이거죠. 정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예요. 예,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정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보가 변했을 때 그 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우리가 뒤에서 이제 암호 알고리즘의 해시 함수 이런 거 있죠. 뒤에서 많이 다룹니다. 지금 뭐 이해 좀 못해도 돼요. 그래서 그 무결성에서 1번 다 이야기했고, 2번 예, 인정을 거쳐서 인정된 허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정보를 허가된 방법으로 변경한다. 그 다음 마지막 3번 보십시오. 무결성 위험 요소로는 수정, 수정은 변조 또는 변경을 말합니다. 위조, 아까 이야기했고, 바이러스, 유지보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무결성 위협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뭐 갑자기 전기가 정전이 된다든지 등등 읽어보면 되겠죠. 그 서지 전류가 이상 전류를 말합니다. 갑자기 번개가 친다든지, 그래서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에서 데이터가 정확성, 무결성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뒷면 넘깁니다. 그 4번, 5번은 뭐 읽어보고 이제 뒤에서 할 거니까. 그 탐구에서 이제 사회공학. 그 실제로 이 해킹은 어떤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런 사회공학적으로 이루어지는 해킹이 더 많고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예를 들어 뭐 청와대다 또는 군 이런데 정보를 취급하는 높은 사람이 있겠죠. 뇌물을 준다든지 또는 사살 꼬셔갖고 우리가 뭐 많이 있잖아요. 스파이 여간첩 이런 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속성, 특징을 이용해서 공략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고? 사회공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공학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해요? 훔칠 수가 있다. 그거는 기본이 뭘 바탕이 돼야 되겠어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 중요한 정보를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회공학적 해킹 사례 해갖고 1, 3, 4, 5, 6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5번을 보십시오. 나머지는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 5번을 보면은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것도 사회공학적 해킹으로 봅니다. 나도 보이스 피싱을 엄청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있더라고, 내가. 그리고, 뭐, 옛날에도 한 이야기인데, 우리 애 고3 때, 내 집에 일해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 당신 애를 옥상에 시아나한테 돈을 얼마 입금하라고. 근데 한 3분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 우리 애가 고3인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인데 이제 붙들려 놀러 뭐 해서 잡아왔대, 이제. 그런데 내가 이 새끼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애 학교 중인데 무슨 헛소리 하냐, 그러니까. 아니래. 그래서 그걸 한번 바꿔보라 그래서 내가. 그걸 바꿔주는 거, 이제.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여보세요, 뭐, 막 이렇게 하잖아.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 할 거 아니야, 이게. 그래, 우리 애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한 거, 이게.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있었어. 그 내가 그 종이에 적어서 내가 전화를 끊지를 못하게 하는 거 이놈 막 사와서 내가 이 새끼 그 내가 그래서 너는 공부하러 보냈는데 놀러 갔으니까 거기서 죽으라 그랬어 내가 차라리. 예? 그걸 막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 내가. 그 또 끊은 거야. 그 막 또 싸우다가 또 끊었어. 그 또 전화가 와. 그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 진짜 우리 애인가 싶고 이제 느낌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이제 이래 뭐 이제 결론은 한 30분을 사왔네. 그래 내가 이제 은행에 입금하라 그 돈을 뭐 500만 원인가. 그래 내가 돈을 뭐 하다 또 혹시 죽으면 안 되니까 입금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입금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컴퓨터도 없고 내가 그래서 이제 막 계좌번호를 불러주는데 내가 엉터리 번호로 내가 넣어가 야 그 계좌번호 없다 입금 안 된다 막 사오는데 내가 그걸 이제 딱 느낌이 이제 그 보니까 한 10시 이렇게 되면 주부들이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혼자 집에 있잖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를 계속 하고 다른 거는 신고도 못해. 끊으면 애 죽인다 그러지. 그래서 돈을 입금하는 거야. 어쨌든 뭐 간단히 이야기인데 지금도 많은 것 같아 이게. 예. 이런 것도 사회공학적 해킹에 속한다. 어쨌든 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 뭐 연말연시에 이메일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하는 걸 전부 다 뭐라 그런다고 사회공학적 해킹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무결성. 그 뭐 내가 이제 탐구 이렇게 해서 책에 많이 넣어놨는데 그 무결성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 그 그게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건데 그 종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전자적인 지금 뭐 종이보다 이제 전자적인 것 때문에 무결성을 많이 이야기하겠죠. 그 종이가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무결성이 훼손된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으면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서 보십시오. 23페이지는 그 다음 페이지 24쪽 보안 공격 유형인데 이거 시험이 잘 놉니다. 이게 1회 2회 그 보안 기사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 그 도청 트래픽 도청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하는 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왜? 남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 자꾸 이야기하지만 도청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뭐로 나올 수 있다고? 스니핑 또는 뭐로? 스누핑으로 나올 수 있다. 스누핑이 뭐라 그랬어요? 도청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시험 이제 그래 놓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방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주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도청을 했는데 상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준 거예요. 진짜 헷갈리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남이 도청했어. 그게 내 기분이 나빠. 직접적인 피해를 안 준 거예요. 이게 내가 돈이 100억이 있어. 그 남이 알아버렸어. 직접적인 피해를 안 준 건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의 이제 맹점이 이것도 지금 최근 그 보안 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이게 맞는 이야기로 봐야 돼요? 아니면 틀린 이야기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IPv4에서 IPv6로 넘어가면서 TTL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 시험에 나오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죠? 필드명이 TTL에서 필드명이 뭐로 바뀌었어요? 호흡 리미트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나중에 하니까. 그러면은 V4에서는 TTL로 썼는데 V6에서는 단지 이름만 바뀌었어. 그거 없어진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뭐로 봐야 돼요? 이게 맞는 말로 봐야 돼요? 틀린 말로 봐야 돼요? 이 진짜 국어 시험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뭐 그 시험 보고 갔지만 그걸 또 인터넷 보니까 사람들이 논란을 하고 있더라고. 그 나도 상당히 헷갈려서 사실 이 문제 풀 때. 예. 그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정확히 나와서
V4에서는 TTL이 호흡 리미터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서 그건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알고 있어.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이 두리뭉실하게 내다 보면 이 OX라고 했을 때 O로 해야 될지 X로 해야 될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출제한 사람만 정확한 답을 알고 답이 공개도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O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 말 문구에 대해서. 응? O 같아요? 아니다. 틀린 말로 없어졌다가 맞는 걸로 봐야 되고 없어졌다 그러면 틀린 걸로 봐야 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볼 때 통신하는 사람 저 한 번 해놓고 이제 투표 뭡니까? 우리 선거할 때 그것처럼 그걸로 다 OX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연과학이 그래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 뭔지 모르겠어. 이 맞게 봐야 될지 틀리게 봐야 될지 지금도 생각 중에 그런 것처럼 소극적 또는 적극적 공격에서 그 시험에서 이렇게 놓는 건 내가 보면 소극적은 그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예방이 필요하다 읽어보면 되고 특징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적극적인 공격 액티브 이거는 막아버렸어. 막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가 못 받았죠.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공격 그런데 그게 가로막기 메시지 뭐 변조 위조 뭐 서비스 거부 공격 이런 게 전부 뭐가 될 수 있다고 적극적 공격이 될 수 있고 그 밑에 뭐 세부적으로 써놨습니다.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로막기, 가로채기는 도청, 가로막기는 방해. 상대가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위조하고 같은 용어가 뭐라고? 가장한다. 가장. 또는 영어로 하면 뭐라고? 스푸핑. 예를 든다면 뭐라고? 파밍 이런 기법이 뭐겠어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조하고 관계가 되고 뭐 나머지는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험관리.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도 용어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밑에 써놨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사에서 배포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내가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사에 가면은 뭐 이런 우리 보안하고 관계되는 자료가 어떻게 돼요? 그 자료실에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거 읽어보면 되고 어디 이게 송파인가 어디에 있던데 인터넷진흥원이 거기 가면 책 무료로 받을 수 있대요. 돈 안 주고도 이 정보 보호 관련 어떻게 돼요? 자료를 내가 이렇게 많이 획득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쫓아다니면 이게. 그래서 이 책마다 이제 이용 관리 그러면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이혐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 걸 제대로 구분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이혐 관리 개요. 어떤 회사가 많은 자산이 있고 정보 뭐 있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이혐 관리인데 그 위에는 읽어보면 되고 그 순서 세부적인 과정 이제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책마다 5가지, 6가지, 4가지 이런 게 있는데 그 기사에서는 요 5가지로 세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한 거고 예를 들어 그 순서 제일 처음에 뭐 이용 관리 전략 및 계획 수립, 이용 분석, 평가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보 보호 대책 수립이 그 밑에 있는 정보 보호 계획 수립보다 빠르다는 걸 알겠어. 시험 너무 맞추겠어요 이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획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순서 이런 거 다 몇 가지는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끔 다시 계획 수립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네. 그 다음 밑에 또 용어입니다. 이용 분석, 이용 평가, 그 다음에 이용 관리. 이게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여기 책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이험 분석 통상적으로 이험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이 순서예요. 그럴 때 분석,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석은 뭔지 알죠? 뭔가 있으면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석된 걸 토대로 평가를 해야. 내가 예를 들어 성적인데 60점밖에 뭐 국어는 60점, 수학은 30점 뭐 해서 분석해보니 그 성적이 그렇게 나왔어. 만약 공무원 시험에서 또 이래 나왔어. 거기에 따른 평가를 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일단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추가로 가해를 더 시켜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수능 시험 쳤는데 그랬다면은 안 그러면 아예 시험을 못 치면은 예? 공부 쪽으로는 소질이 없으니까 뭐 차라리 사업하는 쪽으로 나가라든지 뭐 장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뭐 그랬을 때 이제 책에 따라서 이험 분석, 이험 평가, 이험 관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논하는 책이 있고 이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뭐 보는 관점 그 기사책 인터넷 지능은 그 배포되는 서적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 보니까 이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있어 1번 위험 분석은 어쩌고 저쩌고 2번 위험 평가는 좀 막 써놨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국어 실력이 쉽게 말해서 감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다음 중 뭐 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걸 잘 대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이험 분석 먼저 보면은 조직의 자산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는 단계. 그게 분석이에요. 그런 뜻이 분석이잖아요. 그 다음 평가는 뭐냐? 조직의 자산에 대한 위협의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 그게 평가라 그래요. 나머지 뭐 정보 계획 수립은 그 뒤에 다시 얘가 나오니까 넘겨보십시오. 용어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26.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뭐 자산인데 그거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내가 크게 이야기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이혐하고 네 번째 이험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산은 그 두 번째 점 밑에 기업의 이미지 같은 무형의 자산도 포함됩니다. 꼭 컴퓨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자산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뭐 코카콜라가 브랜드 가치가 뭐 1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형의 자산이 이게 그것도 자산이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협입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어떻게 돼요? 그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이협이 있지만 방어만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손실을 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협은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어떤 자연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 협이고 그 밑에 자연적 또는 고의적 뭐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성이 뭐겠어요? 취약성을 통해서 해커들이 해킹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취약한 부분이 있어. 여러분 중에서도 요새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에? 맞나? 나도 잘 몰랐는데 어딘가 누가 요새 아마 감기 걸린 사람이 많고 내 텔레비전 맞아요? 그럼 내가 안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독감이 와도 나는 위험 요소인지 못 느끼죠. 내가 독감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안 걸리면 상관없어. 아무리 독감이 있을지도. 예? 여기 있는 사람도 감기가 안 걸렸으니까 지금 독감이 유행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것 같구나 이게. 유행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건강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면은 아무리 많은 이협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손해를 안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르게 말하면은 내게 아무리 취약점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남이 공격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손실을 안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다 시험에서 말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취약성, 이제 개념, 연관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협이 있어도 자산에 대한 취약성이 없으면 이협이 발생해도 손실은 발생되지 않겠죠. 그 다음 최고 중요한 용어 리스크, 이험입니다. 이험은 쉽게 말하면 돈으로 표시가 되는 걸 말합니다. 계산이 되는 걸 말해요. 이제 이러이러한 취약성이 있고 이러이러한 뭐가 있을 때
외부에 이러이러한 이업이 있으면 1년 동안 돈이 우리 회사는 3억 원이 손실 볼 수 있다 라고 3억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결과, 그게 뭐라고? 이혐이라 그럽니다. 리스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공식이 있습니다. 이혐 리스크는 그 이업 성공 확률 곱하기 이업 성공 시 손실액,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약간 나중에 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혐을 분석하고,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있을 때, 정보 시스템일 때, 이러이러한 이협에 의한 뭐가 있다 분석하겠죠. 그 다음에 이혐 평가를 합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예,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서 이러한 예를 들어 DOS 공격이 가장 많은 뭡니까? 이 평가를 해보니까 1등이다. 그 다음에 스푸핑이 2등이다. 스니핑이 3등이다.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학점 받고 평가하듯이 말이죠. 그 평가한다 그러잖아요. A 학점, B 학점 이렇게. 그게 이혐 평가고, 그걸 토대로 하는 게 뭐라고? 7번째 이혐 관리가 됩니다. 이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혐을, 리스크를 0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방화벽을 잘 구축해도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소용도 있을 수 있고 자연적인 재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혐을 관리한다는 것은 손실액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이혐은 손실액이 1년에 1,0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1년에 3억을 벌어요. 3억을 벌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상황에 따라서 손실 나도 어떻게 돼요? 감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혐을 관리한다는 것은 0이 아니라 그걸 줄이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이혐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말로 놓을 거면 시험에 놓으면 이 부분 놓으면 좀 놓는 것도 시험에서. 그 다음 8번부터 10까지는 이제 그대로 빨리 할게요. 8번은 수용. 그냥 내가 돈을 3억을 버는데 손실 나봤자 5천만 원밖에 안 나. 그래도 2억 5천 원 벌잖아요. 수용하는 거죠, 그냥. 그 해피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거. 3억을 벌기 위해서는 5억이 손실 난다 그러면 2억 손해 보잖아. 3억 벌어도. 그때는 아예 해피는 뭐겠어요? 우리가 운영 체제 있는 데도 있죠. 교체 전략 있는데 해피 이런 거 있잖아요. 교착 상태 해피는 뭐겠어요? 내가 감기를 안 걸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감기가 걸려있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안 가면 되잖아요. 그걸 해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거다, 여기서는. 나머지는 이험 증가, 이험 감소, 정보보호 대책 인정, 그 밑에 문서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그 다음 페이지 정보보호 계획서 이런 게 쭉 있다 정도고. 그 다음 28쪽 밑에서 탐구에 보면은 이험 분석 방법도 또 다른 책에 있는 거 하나 내가 소개해 놨습니다. 계획 수립, 현상 분석, 이험 분석, 대책 수립, 사후 관리.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그리고 그 밑에 예제는 아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어떤 이험인은 관리를 안 했을 때 손해가 5억이고 관리를 하면은 줄어 2억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있겠죠. 부대 비용. 거기 1억이다. 그래도 2억이 이득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풀이고 예제고. 그 다음 페이지 다시 가장 중요한 거 이혐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 이혐은 자산하고 이협하고 취약성의 함수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줄 안에 이혐은 펑션 F 자산, 이협, 취약성 이렇게 해놨죠. 그 뜻이에요. 이런 거. 내가 이런 거는 강의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3번의 밑에 보면은 정보보호 대책에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대책으로 정의된다. 그 세부 사항은 내가 안 해놨어요.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해줄게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 뜻이 가장 안에 이혐이 있잖아요. 이 최고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혐은 그 위에 이협이 있죠. 이협이 증가하면 이혐도 커진다 그런 뜻이 돼요. 예. 그러면 오른편 왼편에 보면 정보보호 대책을 함으로써
방어 대상이 바로 이협이다 그런 뜻이고,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설명 좀 해놨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서로의 관계를 그림으로 해놓고 밑에 해놔서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이런 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예.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이게 외워야 되는 거 이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이음 분석 방법론에서 뭐 베이스라인 접근법이 있고 그 비정형 접근법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상세 이음 분석이 있고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복합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음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크게는 이렇게 시험에 놓은 것도 있어요. 다음 중 이음 분석 방법론과 거리가 먼 것은 그 베이스라인 접근법, 비정형 접근법, 상세, 그 다음에 복합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걸 다 내가 선옥신 사람, 내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책 봤을 때 얼마나 이해되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베이스라인 접근법은 체크리스트봐, 체크. 이제 이음 분석할 걸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이런 항목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음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정형 접근법은 경험적인 방법이에요. 경험자가. 이 말 그대로 이거는 상세하게 한다. 이건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 대상은 크게 아까 앞에서 중요한 게 뭐 그 첫 번째 주 31페이지 있어요. 자산하고 이업 취약성. 이 중요한 게 자산에 대한 상세하게 이런 자산이 있어. 그 자산이 어떤 위험이 있을까?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상세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하고 취약점하고 그 다음에 이협이 있겠죠.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뭐라고? 상세 이험 분석이 크게 이야기하면은. 그 나머지는 그 구구절절 써나온 거 이제.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베이스라인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놓으면 잘 보고 답변해야 돼 이게. 세부적으로 놓으면 이제.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1번의 베이스라인 접근법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음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이음 분석해라. 그러면 사장이 이음 분석하는데 항목을 이렇게 줘놨어. 만약에 5개를 줬어.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 이음을 분석하시오. 그러면 원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머지도 있어 분명히. 그 나머지는 안 해. 해봤자 뭐 사장이 요거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요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음을 분석하겠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문제점이 그런 거 이게. 그래서 거기 베이스라인 접근법을 쭉 읽어보면은 체크리스트가 없으면은 이음 분석을 안 하고 체크리스트가 있으면은 상사가 시켰기 때문에 즉 이 정도 해야만 될 걸 그 정도 안 하고 더 많이 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음 분석하는데 등등 그런 기법이 뭐라고? 그 베이스라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고 쭉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이 비정형 접근법은 이 경험자입니다. 경험자는 잘못하면 독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비정형 접근법은 경험자에 의한 이음 분석으로 어떤 탁 정해진 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이 방식은 작은 규모의 조직에 적합하다. 너무나 큰 거는 경험이 있어도 분석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세 이음 분석 넘어갑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이음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음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서 쉽게 말해서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자 이거죠. 그게 바로 상세 이음 분석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산, 그 다음에 외부로 올 수 있는 이협,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취약성에 대한 상세하게 분석하는 게 바로 상세 이연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쭉 읽어보고 6번 체크하십시오. 이런 상세 이연 분석에는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량적하고 정성적 분석 방법이 있다. 이걸 정리해놔야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이제 정량적하고 정성적은 뭐 통신, 보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소공, 컴퓨터 여러 분야에서 정량적 분석을 하고 정성적 분석을 하죠. 요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복합 접근법은 상세하고 베이스라인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래서 그 뭐 상세 분석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고위험이 있는 영역은 상세히 하고 통상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정량적과 정성적 이연 분석이 있는데 이 정량적은 어떤 수학적인 기법이에요.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수학적인 기법으로 어떤 계산, 수치로 결과가 나오는 걸 말해요.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정성적 분석은 가중치로 합니다. 우선순위.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낼 수 없고 그런 쪽에 사용하는 게 정성적이고 어떤 뭐 경험적인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먼저 그래서 정량적 분석은 그 밑에 4가지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연간 기대 손실, 수학 공식, 확률 분포법, 과거 자료 분석. 지금까지 시험 형태를 보면은 뭐 수학적인 공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다음 중 뭐 해가 이연 분석이 있고 이연 분석에서 정량적 이연 분석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주로 그래 놓으니까 큰 것부터 알아놓고 그러면 이제 먼저 연간 기대 손실은 그 공식에 의해서 뭐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밑에 예제 보십시오. 어떤 회사가 그 이연 발생 빈도수가 연 10회고 1회 발생 시 각 부서별 손실액이 1억, 2억, 3억이에요. 영업부, 생산부. 계산은 간단해요. 그러면 연간 10회니까 영업부는 빈도수 1 곱하기 손실액 1억 원. 빈도수는 1이 아니고 10회네요. 그 다음에 생산부는 2억이니까 2억 곱하고 개발부는 3억이니까 3억 곱하면 뭐 60억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연간 기대 손실 AL이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정량적 분석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다른 뭐 수학 공식이 있고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옛날 과거 자료의 빈도수 이런 걸 해서 옛날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돈이 얼마나 손실봤다 그런 걸 이용해서 금액으로 나타내는 게 정량적 분석이라면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정성적 분석은 직접 돈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분석 방법 종류로는 그 3가지 중요한 것만 써놨습니다. 델파이, 시나리오, 순위 결정법 그리고 그 밑에 퍼지 행렬법 뭐 질문서법 뭐 등등 이런 게 정성적 이연 분석이고 델파이는 이제 소공에서는 잘 알지만 어떤 전문가 집단의 어떤 피드백 설문조사에 의한 게 델파이 그러면 우리가 뭐 교통사고 이런 거 났을 때도 델파이 기법에 의해서 교통사고 금액을 계산하고 이런 것도 있고 전문가들이 그게 바로 델파이 기법이고 시나리오는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옛날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맨날 떠드는 게 시나리오죠. 그런 것처럼 미리 예측해 보는 거 여러 가지 사항을 추론하는 거 그런 기법으로 하는 거. 그래서 뭐 결정자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겠죠. 이런 거. 그래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순위 결정법. 그 밑에 테이블 하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예를 들어 그 사용자 아이디를 도용한다. 이거는 손실액은 매우 높고 뭐 발생률은 뭐 그냥 매우 높은 건 아니고 그냥 높음.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은 예를 들어 손실액은 낮고 뭐 발생률은 매우 낮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 가중치 등을 정하는 게 뭐라고? 정성적 이연 분석이다. 어쨌든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감이 잡히죠. 이게 어떤 거는 정량적 분석이고 어떤 거는 정성적 분석이다. 그런 걸 구분하고
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34쪽 보십시오. 컴퓨터에서 탐구. 우리가 이제 책 보면 사용자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가 이제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밑에 계정이라는 말도 나오죠. 계정이 뭔지 알죠? 내가 어떤 서버에 연결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계정을 하라,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내가 가입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만드는 게 쉽게 말해서 내가 계정을 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계정에 따라서 뭐 최고 권한자가 있고 뭐 여러 사용자가 있겠죠. 그건 이제 운영체제 유닉스, 윈도우에 따라서 뭐 유닉스 같은 경우는 뭐 루터 권한, 뭐 익스플로어 있는 데 보면 관리자 권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정에 따라서 그런 게 좀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아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이제 정리하라고 적어 놓은 거고. 잠깐 휴식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접근 통제 정책 하겠습니다.